유니버 스튜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의 위력.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강하여 빛을 포함한 어떤 물질도 탈출이 불가능한 시공간 영역을 말합니다. 블랙홀 하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엄청난 중력으로 빨아들이는 천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게다가 한번 들어가면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천체가 떠오릅니다. 블랙홀은 실제로 관측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천체인 만큼 오해가 많습니다. 블랙홀 근처를 지나가는 별이 허무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미지는 많은 상상력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블랙홀이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태양계의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우리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 태양이 지금 질량을 그대로 블랙홀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태양의 에너지를 받지 못한 지구는 점점 얼음 행성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지구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지구가 빨려 들어갈까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블랙홀과 가까워졌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태양 질량이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모두 압축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블랙홀 모델 중에 가장 단순한 블랙홀 모델인 슈바르트-실트 블랙홀이라 가정했을 때 이 슈바르트-실트 블랙홀은 회전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블랙홀 모델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형성되기 위해 전체 질량이 사건의 지평선 안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다른 블랙홀과 동일합니다. 이 식에 따라 만약 태양 질량과 동일한 질량의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약 3km입니다. 그리고 중력은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지만 그건 중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즉,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이 된다 하더라도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영향권은 언제부터일까요? 블랙홀 근처로 접근하다 보면 상대론적 효과로 더 이상 안정된 원 궤도를 유지할 수 없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지점을 내부 안정원 궤도라고 부르는데 이는 보통 중력 반경의 6배에 해당합니다. 중력 반경은 슈바르트-실트 직경의 절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론에서는 질량이나 시간 등의 물리량을 길이의 단위로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블랙홀의 다른 행성들. 그렇다면 태양이 블랙홀이 되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태양이 블랙홀이 되더라도 태양계 행성들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태양 근처를 가까이 지나가는 소행성의 궤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태양 블랙홀의 중력 반경의 6배에 해당하는 9km부터는 상대론적 효과로 안정된 원궤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상 회전하지 않는 슈바르트-실트 블랙홀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이 회전하면 공간 자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 사건의 지평선도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홀의 질량입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무한대가 아닌 이상 일정 경계를 넘어서 빨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400만 배 더 크지만 그 지름은 겨우 1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우주의 공간은 너무나 크고 넓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약 사광년 1km로 환산하면 약 40조 km입니다. 즉 블랙홀이 빨아들일 수 있는 적정 범위는 우주의 공허한 범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좁습니다. 또한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것보다도 주변의 물질을 가속하게 만들어 블랙홀 안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블랙홀로 향하는 물질의 90%는 빨려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다시 분출됩니다. 분출된 물질은 다른 별을 만드는
연료가 되기도 하고 성간 물질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우주의 생태계는 이렇게 저렇게 모아지는 물질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도 하고 별의 수명이 다하면 블랙홀이 되던지 초신성이 되어 다시 흩어져 다른 항성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태양의 수명. 태양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태양은 안정된 수명을 절반 이상 살았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약 50억 년 안에 태양이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10억 년 후 태양은 지구의 바다를 끓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억 년 후 태양은 지구를 뒤덮을 정도의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뒤바뀝니다.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주계열성은 간단히 말해 수소 핵융합을 하는 별입니다. 별의 중심 온도가 1000만 K 정도가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능한데요. 별 중심에서는 많은 양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합니다. 수소 핵융합으로 생성된 헬륨은 별의 중심에게 쌓이며 이로 인해 중심부의 중력이 더 강해지고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헬륨 중심핵 주변에서 일어나는 남아있는 수소 핵융합도 점점 활발해지기 때문에 주계열성은 조금씩 부풀어 오르며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또한 서서히 밝아지게 됩니다. 태양과 같은 사이즈의 별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적어도 80억 년 이상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수소를 소모하며 80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 태양의 삶은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태양 중심부의 수소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아있는 건 헬륨뿐입니다. 문제는 태양의 핵이 헬륨을 태울 정도로 뜨겁거나 밀도가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별에서 중력은 모든 가스를 중앙으로 끌어당깁니다.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중력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외부 압력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항성의 핵에 태울 만한 것이 남지 않게 되면 중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결국 그 힘은 별의 중심을 압축시켜 여전히 헬륨으로 가득 차 있는 죽은 핵 주위의 작은 껍데기에서 수소를 태우기 시작할 정도로 압축됩니다. 이렇게 태양이 더 많은 수소를 태우기 시작하자마자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으로 완전히 거듭난 태양은 팽창하게 될 텐데요. 태양의 표면은 현재 화성 궤도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의 궤도가 약간 바깥쪽으로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태양 표면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산산조각 나겠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지구는 더 큰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태양이 수소를 모두 소진하기도 전에 태양은 이미 지금의 모습과는 매우 다를 텐데요. 태양은 수소를 소진하는 10억 년마다 밝기를 약 10%씩 높여왔습니다. 즉, 별의 밝기가 증가한다는 건 지구로 쏟아지는 열의 양이 증가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지구가 뜨거워지며 표면의 모든 물은 증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태양 주위의 거주 가능 지역의 위치 또한 바뀌게 될 텐데요. 거주 가능 지역은 행성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안정적일 수 있는 항성으로부터 거리 범위로 정의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지구는 더 이상 거주 가능 지역 내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구의 물이 모두 증발되고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를 태우는 것을 멈추게 될 때쯤 오히려 화성은 거주 가능한 지역에 있게 될 겁니다. 적색 거성 이후의 태양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앞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그 거대한 몸집이 블랙홀로 바뀔까요? 나사에 따르면 다행히도 태양이 블랙홀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블랙홀이 되기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블랙홀로 수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20배는 더 커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크기이거나 혹은 더 크게 태어난 별들은 수명이 닿으면서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 있고 블랙홀로 다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한 천체이기 때문에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데요. 일부 더 작은 별들은 초신성이 될 만큼 크긴 하지만 블랙홀이 되기엔 너무 작아서 블랙홀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별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한 후에 중성자 별이라 불리는 극도로 밀도가 높은 구조로 붕괴됩니다. 하지만 태양은 중성자 별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질량의 약 10분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게 될까요? 적색 거성으로 변한 태양은 약 10억 년 동안 타오를 텐데요. 그러면서 점차 외액에 있는 수소도 고갈되면서 풍부한 헬륨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소는 산소와 탄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게 되는데요. 이 반응은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일단 헬륨이 모두 사라지면 중력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태양은 백색외성으로 줄어들며 모든 외부 물질들은 소멸되며 행성상 성운 플래너테리 네뷸러를 남기고 소멸합니다. 즉, 태양은 60억 년 후 태양은 백색외성으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백색외성은 작고 밀도가 높은 별의 잔해로 남아있는 열을 이용해 빛을 냅니다. 이 과정은 태양에서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후에 시작될 겁니다. 적색 거성에서 백색외성으로 붕괴하기까지는 약 10억 년이 걸리는 셈이죠. 우주의 시간의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 크기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사는 한 태양이 수명을 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